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디자인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디자인이라는 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위빙과 슬라이싱 그리고 장기라는 거를요, 3회차를 거쳐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겁니다. 오늘은 주제가 위빙인데요. 물론 지금은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요. 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으시면 효과적으로 교육분들한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오늘은 위빙을 주로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마네킹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위빙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빙은 우리 흔히 왜 코바늘이라는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코바늘 뛰기를 한다 이런 말씀들 하는데 위빙이라는 건 짜다, 꿰매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위빙을 하면 슬라이스 하나는 뜨고요. 하나는 버리게 되고 또 하나는 뜨게 돼서 조곤조곤 작은 하나의 형태의 칩을 만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좀 더 디자인을 보이는데요. 요즘에 입체형 컬러라는 얘기 많이 하시죠? 입체형 컬러를 가지고 활용하실 때에도 위빙을 좀 써보시면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은 제가 설명할 거는요. 위빙을 하기 전에는 우리가 블로킹이라 해서요. 섹션을 나누기 시작을 하는데요. 내가 파트를 몇 개를 나눌 거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디자인이 좀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단계는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구분을 두 개로 나눠서 하는 겁니다. 예를 좀 들어볼게요. 보통 우리가 섹션을 나누면 여기 보시면 이어 포인트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에서 귀까지 연결을 해서 두 개의 블록을 나눠서 하는 섹션을 투 파트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두 개의 섹션을 나눠서 하실 경우에는요. 약재, 탈색제라든가 염색약처럼 크림제라든가 매니큐어 같은 제품류들을 손쉽게 바르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 보통 두 개의 파트를 나눠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디자인이라는 걸 하게 되면서부터는요. 두 개의 패턴보다는 네 개의 패턴으로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섹션을 나누실 때에는 일단 네 개의 패턴이 있고요. 6개의 패턴, 8개의 패턴, 10개의 패턴, 최고는 12개의 패턴까지도 나눠서 시술합니다. 파팅이 이렇게 점차적으로 많아진다는 건 내가 좀 더 정교하게 시술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단 패턴을 나누실 때에는요. 항상 이어 포인트 있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중심점을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이프를 중심으로 하실 적에는요. 주의하셔야 될 게 위빙은요. 햄라인을 전체로 해서 목선에 있는 여러 가지 이 목선에 있는 라인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위빙을 하시다 보면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약을 도포를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 라인에 약재를 바르실 적에요. 너무 구분이 져 있는 것처럼 바르시는 것보단 여기 있는 라인에 잔머리라 그러잖아요. 그 잔머리는 좀 떨어뜨려 놔서요. 자연스러움을 주고자 할 때 쓰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실기를 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빙을 하시기 전에요. 제가 좀 몇 가지 샘플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위빙을 하시다 보면 고객분들하고 상담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위빙을 줘서 어떤 느낌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거나 내지는 어떤 컬러를 줘서 위빙의 디자인을 좀 시술을 하겠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고객분들하고 대화로 얘기하기에는 디자인의 설명이 좀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요. 몇 가지 좀 샘플을 만들어서 소비자하고 상담을 하면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좀 손쉽게 샘플을 좀 만들어 볼 수 있게끔요. 제가 미리 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 좀 샘플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은 준비물이 좀 필요합니다. 첫째는요. 머리카락을 좀 여러분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보통 시중에도 나와 있어요. 이렇게 자연 모발, 화학 처리를 하지 않은 우리 자연 모발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피스가 있고요. 여기 있는 이 피스는 탈색을 시켜서 만들어 놓은 피스입니다. 어차피 색을 좀 보여주는 걸로 하시려면 이렇게 버진헤어보다는요. 탈색이 좀 되어 있어서 밝게 되어 있는 머리카락을 여러분들이 구입하셔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머리카락을요. 크기는 보통 한 10cm에서 15cm 정도 크기로 저처럼 이렇게 좀 잘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좀 잘라주시고요. 그리고 이 잘라진 거를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뭘 하시냐면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한 뜸 한 뜸 이렇게 박음선이 되어 있어요. 얘를 대략적으로 1mm라고 예측을 하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위빙을 주실 때는요. 크게 4가지의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좀 더 정교하게 위빙을 좀 많이 넣어야 될 때가 있는데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위빙이라는 걸 하시잖아요. 그거보다는 내가 어떤 디자인으로 어떤 정교함을 줄 것인가에 따라서 규칙적으로 간격을 좀 정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샘플을 좀 미리 좀 해놔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보면은요. 가는 위빙이라고 제가 해놨습니다. 위빙의 패턴을 크게 제가 3가지로 나눴다면 가는 위빙, 그리고 중간 위빙, 그리고 굵은 위빙 이렇게 크게 3가지를 가지고 나눠서 얘기할 수가 있고요. 가는 위빙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폭이 2mm 그리고 내가 띄어 쓰는 그 길이 있죠. 간격. 그 간격도 2mm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코바늘을 띄었을 때 하나는 가져가고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가져가고 하나는 버리고 이 동작을 반복해서 하시게 되는데요. 이때 폭이 2mm이고요. 그 폭과 폭의 사이의 간격도 같이 2mm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 위빙에 보시면 37mm라는 게 있고요. 55mm라는 게 있어요. 얘네들은 좀 정교함에서 약간 벗어나겠죠. 그래서 정교한 패턴은요. 전체적으로 컬러의 배색을 좀 많이 들어간 느낌이 하실 때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있는 이 중간의 위빙 같은 경우에는요. 웨이브가 좀 간격이 느슨하게 자연스러운 웨이브를 형성되어 있을 때요. 볼륨감을 주고자 할 때 사용하시면 좀 더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중간 위에 보면은요, 37mm가 있고요. 그리고 55mm가 있는데요. 마찬가지 똑같아요. 내가 3폭이라는 것은 코바늘을 가지고 가다의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간격은요, 3mm와 또 다른 3mm, 즉 폭과 폭 사이의 간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mm는 내가 코바늘로 가져가는 거고요. 나머지 7mm는 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시 또 3mm는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5mm도 동일하게 5mm는 뜨고요. 5mm는 버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여기 10mm는 아직 지금 제가 머리카락을 들고 있는데요. 얘를 가지고 만드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음선이 되어 있는 하나를 1mm라고 제가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2mm, 2mm라고 생각을 한다면 2개의 박음선이 되어 있는 아이는 가져가고요. 2개의 박음선이 되어 있는 자리는 가위로 잘라버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계속 교대로 나가다 보면 어떤 형상이 나오냐면요. 제가 지금 미리 여기 보시면 이렇게 좀 잘라놨는데요. 혹시 여러분 여기 자른 선이 보이나요? 중간중간에 아마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제가 미리 커트로 2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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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mm 이렇게 간격을 줘서 잘라낸 겁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빗으로 빗어내면 자, 이렇게 싹 떨어져 나가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위빙이라는 걸 표현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2mm의 폭, 2mm의 간격, 2mm의 폭, 2mm의 간격 이 교대로 계속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고객분에게 상담을 하실 때는 원하시는 컬러를 어떠한 거를 다 해놓으셔도 되겠죠. 그래서 고객분하고 직접 상담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여기 보면 제가 37mm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역시도 아까처럼 똑같이 이렇게 커트선을 제가 미리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커트선이 보일 거예요. 아까 똑같이 이 커트선을 좀 잘라버리면 자, 이런 형태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37mm 그러니까 3mm는 폭이 되고요. 다시 옆에 7mm는 간격이 되고요. 다시 3mm는 폭이 되고요. 또 7mm는 간격이 되고요. 이게 계속 교차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자 5mm, 5mm인데요. 얘도 보면 커트의 선이 이렇게 보이시죠? 아까 똑같이 이렇게 잘라내면 이런 간격으로 크게 보이시죠? 그래서 하나는 5mm, 폭, 그리고 간격,
또 폭, 간격 이렇게 계속 교차가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위빙의 모습이 나오고요. 이런 형태를 가지고 만드시는 걸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자면 지금 제가 10mm, 10mm는 만들어 놓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자, 저처럼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머리카락이 있다면 얘 간격을 한 10에서 15cm 정도를 커트를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정도 크기가 되겠죠? 그러면 얘를 가지고 아까 박음선 하나가 1mm라고 예측을 하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10mm, 10mm를 만들 거니까요. 자, 10mm 박음선 10개의 박음선은 자르지 마시고요. 나머지 10개의 박음선은 커팅을 좀 해주시고요. 다시 10개는 자르지 마시고요. 나머지 10개는 또 다시 커팅을 좀 해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저처럼 작업을 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은 조금 큼직하게 할게요. 자, 그래서 나중에 결과를 보면 이렇게 큰 간격으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위빙을 4개의 모습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색깔들을 입혀놔서 고객분들하고 이제 상담을 하는데요. 상담을 하실 때는요, 사실 디자인은 고객하고 상담하기가요, 구두상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샘플을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샘플 작업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위빙이라는 걸 가지고 하는데요. 지금은 아까 제가 2mm, 2mm를 가지고 보여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다른 색상을 넣었다고 가정을 하시고요. 오늘은 제가 가발이기 때문에요. 다른 색은 넣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육안으로 좀 보이기 쉽게 좀 탈색한 모에다 만들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제가 여기 있는 요 샘플을 가지고요. 요 모발에다가 입혀볼 거예요. 그러면 자, 일단 고객이 오셔서 상담을 하실 때는요. 고객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가르마 선이 있을 겁니다. 그 선에서요. 1cm 정도 슬라이스를 좀 뜨시고요. 얘를 가지고 넘겨 놓으시고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머리카락 아까 제가 작업해 놓은 거를 미리 부착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보면 유니핀 같은 거 있으시죠? 얘를 가지고 고정을 좀 시켜 놓으셔도 되고요. 이게 좀 불편하시면 핑컬핀 가지고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얘를 가지고 이렇게 좀 고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cm 넘겨놓은 자리 있잖아요. 자, 요 머리카락을요 그대로 위에다가 올려주세요. 자, 요 부분을 잘 잡으시고요. 고정을 시켜야 되니까요. 그리고 아래선을 이렇게 빗으시면 내가 위빙을 아까 자리를 한 모습이 표현이 되죠. 머리카락을 좌우로 살짝씩 흔들어 주시면요. 위빙이 한 모습이요. 다시 더 강하게 표현이 됩니다. 즉, 고객분들하고 상담을 하실 때에는요. 내가 어떠한 크기로, 어떤 모양의 형태로, 어떠한 색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전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소비자분도 육안으로 보셨기 때문에 아마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우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저처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얘를 좀 더 편하게 샘플로 만드시려면요. 제가 좀 이걸 뽑을게요. 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좀 A4 용지로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 보면 가는 위빙이라고 표시를 해놨고요. 폭 2mm에다가 간격도 2mm를 주었다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요 표기 해놓은 걸 가지고요. 여러분 이 머리카락 아까 잘랐잖아요. 얘를 요 사이에다가 꽂으시고요. 이렇게 꽂으시고요. 그리고 혹시 양면 테이프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요 사이에다가 테이프를 잘 붙여놓으면 얘가 이렇게 고정이 되겠죠. 그러면 손님들한테 말씀하실 적에도 편리하고요. 얘가 어떤 간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샘플을 가지고 있으니까 고객분하고 상담하기도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마찬가지로 자, 손님한테 설명할 때는 제가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이렇게 시술을 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간격으로 하면 이런 느낌이 나는구나 이렇게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자하고요 좀 상담도 다양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색상도 저는 분리되어 있는 이 부분만 가지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얘의 색상을 좀 다양하게 갖고 계신다면 아마 훨씬 더 재미있게 디자인을 연출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지금 저는 좀 기장이 짧은 걸 가지고 했는데요. 샵에 보면 기장이 좀 긴 것도 요즘 좀 유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구입을 하셔서 긴 머리인 사람들한테도 좀 대응을 해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긴 머리 같은 경우에는요, 얘를 가지고 응용을 하셔도 무방은 합니다. 그냥 요 간격에 내가 밑에 섹션을 내가 어떻게 줄 거냐에 따라서 흐름의 형태는 다 보여주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왕이면 긴 기장은 좀 얘도 같이 기른 게 훨씬 더 편리하시고요. 짧은 기장은 그 기장에 맞춰서 커트를 좀 하셔서 샘플을 좀 다양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빙을 하실 적에는요, 보시면 슬라이스를 뜨고요. 그리고 아래 머리카락을 한번 정리해 주고요. 윗 머리카락을 가지런하게 빗어서요. 손의 위치를 정하시는데요. 자, 위빙을 하실 때는 머리카락을요. 이렇게 모으시면 안 돼요. 손은 항상 여러분 와인딩 하실 때도 머리카락을 이렇게 모으지 않으시죠? 양쪽이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슬라이스를 뜨고 그리고 가지런하게 빗어주면 머리카락을 가급적이면 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머리카락을 잡으실 때는 간격이 너무 뒤로 와 있어도 불편하고요. 너무 가까이 있어도 불편해요. 그래서 평균 한 4, 5cm 정도의 간격을 두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빙을 제가 뜰 텐데요. 자, 여기 보시면 꼬리빗을 가지고 사용할 겁니다. 위빙 전용 브러쉬가 또 따로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스텐으로 되어 있는 거 아마 여러분들 사용해 보셨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일반 꼬리빗을 가지고 좀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대부분 위빙을 할 때는요. 자, 빗을 잡을 때는 빗의 중심인 허리를 잡으시고요. 그 상태에서 옆의 각도로 이 상태를 유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하면 슬라이스를 뜨고요. 아래 머리카락 정리해주고 윗 머리카락 가지런하게 빗질을 해주고요. 머리카락을 내가 잡아주시면 너무 길게 잡거나 너무 가까이 잡으면 좋지 않다 그랬죠. 자, 그래서 한 4, 5cm 간격 정도로 잡고요. 그리고 꼬리를 이용해서 할 건데요. 처음 시작점에 내가 머리카락을 내가 만약에 폭을 2mm로 뜨고요. 간격도 2mm를 주려고 할 때 처음에 이 폭을 가지고 갈 건지 버리고 갈 건지를 정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규칙을 지키지 않으시면 위에 있는 슬라이스하고 같이 맞물리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결과의 모습이 뭉쳐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피하시려면 항상 처음에 위빙의 첫 자리를 내가 버리고 갈 건지 아니면 가지고 갈 건지를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좀 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빙을 제가 이렇게 가지고 갈 건데요. 이때에는 머리카락을 너무 잡아당기면 좋지 않겠죠? 자, 그래서 위빙을 하실 때 가지고 가고요. 나머지 2mm는 버리고요. 나머지 2mm는 가져가고 버리고 가져가고 버리고 가져가고 이 동작을 반복해서 하신다고 보면 돼요. 자, 그런데 대부분 습관이요. 위빙을 하다 보니까 꼬리빗을 가지고 파도를 이용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이렇게 뜨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자, 잘 보세요. 얘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여서 뜨다 보면 뭐가 힘드냐. 간격이 일정한가 일정하지 않은가 체크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 간격이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2mm, 2mm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잖아요. 그래서 간격을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체크를 하시려면 자, 일단 슬라이스를 뜨고 가지런하게 빗질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위빙을 가지고 가면 자, 동작이요. 파도 타는 것처럼 손을 움직이는 것보단 그대로 위로 아래로 방향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가지고 가고 버리고 가지고 가고 버리고 요 동작이 되겠죠. 자, 이 동작을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얼만큼은 가져가고 얼마는 가지 않았으니까 여기 있는 이 간격선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체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 동작을 좀 더 빨리빨리 할 수 있게끔 연습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자, 다시 보시면 2mm, 2mm 간격. 그래서 요 형태만 가지고 호일 처리를 하고요. 약품을 발라서 호일을 감싸 놓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제가 지금 마네킹에요. 지금 블로킹을 4개를 좀 나눠 놨는데요. 여기는 처음에 이 블로킹은 제가 다 2mm, 2mm를 했을 때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은요, 중간 위빙에는 2가지가 있었잖아요. 37mm가 있었고 55mm가 있었거든요. 그 2가지를 비교를 좀 해드릴 거고요. 이쪽 측면에 있는 거는 10mm, 10mm를 가지고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실제로 약품을 좀 발라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실제로 약을 가지고 바를 건데요. 지금은 버진에어라고 하시고요. 제가 탈색제를 가지고 작용을 시킬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들한테 좀 잘 보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쁜 거보다는 눈에 잘 보이는 거 위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일단 슬라이스를 뜨고요. 그러고 나서 가지런하게 빗질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때 너무 멀리 잡는 건 제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위빙을 하실 때는 얘를 가지고 갈 건지 버리고 갈 건지 정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 저는 지금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해볼게요. 그럼 이런 형태가 되겠죠. 네, 이때 주의할 점은요. 지금 제가 간격을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본 거고요. 주의할 사항은 뭐가 있냐면요. 고객이라면 앞에 틀림없이 잔머리라는 게 있을 거예요. 지금은 마네킹이니까 너무 여기가 깨끗하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항상 위빙을 하실 때에는 이 앞에 있는 이 자리 있잖아요. 이 자리까지 색을 이렇게 탈색을 하듯이 약품을 바르시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앞자리를 만져 놓으면요. 좀 인위적인 느낌이 너무 많이 나겠죠. 자연스러운 느낌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층이 많지 않다라고 판단이 드신다면 인위적으로 0.5cm 정도는요, 내가 살짝 버려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예 고정핀으로 고정을 하셔서요, 만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만약에 이분이 잔머리가 좀 많잖아요. 그러면 인위적으로 빼시지 마시고요. 이 상태에서 머리카락을 톡톡톡톡 치면 잔머리가 자연스럽게 떨어져요. 그러면 그 부분에만 약칠을 내가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마네킹이라서 너무 깔끔하죠. 그래서 제가 이따가 할 때요, 인위적으로 여기는 살짝 조금 빼놓고 이렇게 작업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네, 여기는 이렇게 좀 고정을 시켜 놓고요. 나머지 머리카락만 가지고 작업을 할 건데요. 이때 아까 똑같습니다. 슬라이스를 뜨고요. 가지런하게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요. 자, 각도를 좀 들어서 해주세요. 각도를 내리면 이 부분이 자꾸 멀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각도를 인위적으로 좀 들어서 해주시고요. 들은 상태에서 위빙이라는 걸 이렇게 시술을 합니다. 자, 그리고 머리카락을 가지고요. 자, 이 부분만 가지고 약을 도포할 건데요. 자, 보세요. 대부분 약을 바르실 때 보면 옆에서 약을 이렇게 호일을 집어주시잖아요. 근데 혼자 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자, 약품을 찍고요. 그리고 호일에다가 살짝 비벼주시면 이렇게 호일이 따라오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각도를 유지해서 그대로 호일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때는 얘를 번쩍 들어서 다시 한번 좀 잡아주시고요. 그런데 약을 도포를 하실 때에는요, 무조건 두피에서 1cm 정도는 띄워서 약을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까이 바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산화 반응을 일으키면서 약재가 부풀러서요, 피부에 닿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좀 얼룩이져 보이겠죠? 그러니까 저처럼 약간 1cm 정도는 띄워서 발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이렇게 약을 펴 발라주시고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고르게 발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약을 바르시다 보면요. 항상 여러분 이 손이 박자를 같이 맞춰서요. 약이 자꾸 밀리게 되면 호일이 밑으로 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손가락에서 좀 기른 아이가요. 중지라는 손가락이 두피를 좀 닫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엄지라는 요 손가락은 호일을 살짝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약을 가까이 바르실 때는 제 손도 좀 가까이 가고요. 뒤에서 멀리 나올 때는요. 역시나 손을 좀 띄워서 중간 정도에 오셔서 약을 펴 바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너무 기장이 길어서요. 끝까지 오기가 불편하시면 그런 경우에는 얘를 끝까지 바르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머리카락을 위에다 올려놓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반을 접으셔서요. 자, 약을 위에다가 좀 듬뿍 발라주시고요. 대신에 반을 접었으니까요. 여러분은 손을 이용해서 이렇게 좀 잘 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가지런하게 약을 펴서 바르시고요. 그리고 나서 호일을 반으로 이제 접으시는데요. 기장이 너무 길면 3번으로 접어서 나눠서 접으셔도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주의하실 거 두 번째는 여기 있는 이 면과 이 면이요. 한쪽으로 넘치거나 부족해지지 않게요. 양쪽을 잘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좌우를 한 번씩 고정을 좀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아까 꼬리빗 들으셨잖아요. 자, 얘를 가지고요. 너무 두드리시는 분 계세요. 그렇게 두드리지 마시고요. 가볍게 살짝만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빗살을 이용해서 꾹 눌러주시면 손가락을 살짝 접어주시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깔끔하게 접히겠죠. 이쪽도 마찬가지 꾹 눌러서 손으로 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접혀고요. 자, 그러면 하나의 위빙 호일을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만약에 기장이 너무 길어서 얘가 무겁다라고 느껴지시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호일이 밖으로 밀릴 것 같아서 걱정이 되신다면 여기 보시면 한쪽의 면을요 살짝 삼각형 형태로 접어주세요. 그러면 얘가 힘이 고정이 되기 때문에 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쓰시고요. 자, 내가 얘를 반대로 해놔야 밑에를 또 하겠죠? 그래서 살짝 구겨서 반대쪽으로 넘겨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할 때는요. 슬라이스 하나를 뜨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이 머리카락은 반대편에 고정을 시켜 놓고요. 그리고 다시 슬라이스를 또 하나를 뜨고요. 자, 빗질로 가지런하게 빗어준 다음에 손으로 고정을 시켜주고요. 아까 제가 가지고 갔으니까 이번에는 버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가지런하게 빗고요. 자, 꼬리빗은요, 내려놔도 되는데요. 저처럼 새끼손가락 사이에다가 이렇게 좀 꽂아놔 보세요. 여기에 꽂고 새끼손가락 한 마디가 빗살을 살짝 잡아주시면 돼요. 자, 이 형태로 하시고요. 자, 다시 약을 찍어서요. 이때 너무 적게 하지 마시고요. 조금 여유 있게 하세요. 그런 다음 자, 여기다 호일 가까이 와서 흔들흔들 하면 호일이 이렇게 따라오죠.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하시고요. 머리카락을 잡아주시고요. 손은 뒤를 받쳐주시면 됩니다. 이때 호일을 살짝 잡아주시면 고정이 되겠죠? 자, 이렇게 쭉. 그리고 나서 약을 도포를 합니다. 자, 이때 도포할 때 머리카락이요. 만약에 가지런하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으면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요. 빗살을 세워주시고요. 머리카락을 빗듯이 쓸어내리면 이렇게 쓸어내리면 모발이 가지런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약을 찍어서요. 이 부분을 한 번 더 약을 잘 발라주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cm 간격은 그대로 띄우시는 게 좋다고요. 자, 손을 띄고요. 중심부에 다시 한번 살짝 잡아주는데 마찬가지 중지는 두피를 좀 닫고 있는 게 좋아요. 그래야 손이 처지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잡아주시고요. 엄지는 그대로 호일을 다시 한번 잡아주시고요. 약을 다시 한번 바릅니다. 자, 이렇게 바르시고요. 이번에는 접지 않고요. 제가 좀 길게 그냥 약을 펴서 발라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항상 속에 약이 잘 스며들었는지요. 솔을 이렇게 시옷자 방향으로 여러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좀 체크를 좀 해보세요. 자, 이렇게 약을 가지런하게 잘 바르시고요. 또 어떤 분들이 제가 이렇게
소를 가지고요, 머리카락을 좀 많이 이렇게 하시면 혹시 모발이 손상되는 건 아닙니까 하시는데요. 너무 무리하게만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형태로 약을 곱게 잘 펴발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때에도 마찬가지 아까 우리 3단으로 접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2번만 접겠다면 자, 마찬가지 요 면과 요 면이 맞닿을 수 있게끔 양쪽을 잡아주시고요. 항상 좌우를 한 번씩 고정을 해주십시오. 서로 대칭이 맞게. 그리고 들어주고요. 이 상태에서 꾹 때리는 것보다는 가볍게 살짝 한번 붙여주시고요. 자, 빗살을 이용해서 누르고 만약에 부족하면 한 번 더 눌러주시고 이대로 접어주세요. 반대편도 눌러주고 다시 한번 눌러주고요. 그대로 접어주시고요. 자, 이러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길게 잡으면요, 이 머리카락이 자꾸 밀려요. 왜냐하면 탈색제가 점점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래서 밀릴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면 이 한쪽 면을 접어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밀릴 것 같으면 맞은편도 한 번 더 접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밀리지 않아요. 자, 이 형태로 그대로 넘기고요. 그래서 여기 이 파트는요, 제가 지금 이 간격을 가지고 쭉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호일 작업을 했는데요. 우리는 보통 이런 거 호일워크라고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보이세요? 제가 지금 호일을 가지런하게 해놨는데요. 호일 작업을 하실 때는요, 너무 호일을요 구부리시면 안 돼요. 호일을 가지런하게 해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이 구부러져 있을수록 잘못하면 얼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매끄럽게 펴놓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가지런하게 정리를 하시는 이유는요, 내가 호일을 대략 몇 개 정도를 사용할 건지를 예측도 같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좀 정교하게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혹시나 호일이 밀릴 것 같으면 이렇게 양쪽을 좀 접어놓으라 그랬잖아요. 얘는 이런 방도로 쓰셔도 돼요. 내가 하나는 탈색제를 바르고요. 하나는 염색약을 바르고요. 하나는 탈색제를 바르고 하나는 염색약을 발랐다면 서로 어떤 게 탈색약을 발랐는지 어떤 게 염색약을 발랐는지 체크가 필요할 때가 있으시죠? 그럴 때는요, 나만 알 수 있게 탈색제를 바른 데는 여기는 삼각형의 형태를 하나를만 접어 놓으시고요. 연모제를 바른 곳은 양쪽을 같이 좀 접어 놓고 이렇게 하면 하나의 표시가 또 되실 것 같아요. 예전에는 칼라 호일이라는 게 있어서요, 색을 가지고 구분을 줬는데 요즘은 조금 구하시기가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호일을 가지고 쓰시되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의 형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표기를 좀 나눠서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자리를 좀 마무리했는데요. 계속해서요, 지금 요 자리는 10mm, 10mm라는 크기를 가지고 만들 거고요. 뒤에 부분은 37mm와 55mm를 다 시술을 해서 마무리 진 모습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렇게 4개의 블록을 가지고요, 시술을 마무리를 졌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건지 조작법을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하단부는 제가 하진 않았습니다. 상단부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층이 단차가 많이 없어서요, 다 덮어지는 선이기 때문에 보시는 데는 불편하지 않으실 겁니다. 방치 시간은 보통 탈색은요, 내가 어느 정도 레벨을 뺄 것이냐에 따라서 시간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부터 한 20분 정도 시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요, 이건 하나의 팁인데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디자인을 하실 때요, 처음에 바르는 곳과 나중에 바르는 곳이 차이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바른 곳이 지나치게 빠지고요. 나중에 바른 곳은 레벨이 좀 많이 안 올라간다 이런 느낌 드실 때 있으시죠? 만약에 그게 불편하시다면 탈색제는 그대로 사용하시되요. 산화제의 볼륨수를 조금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바르는 자리는 산화제의 볼륨수가 좀 낮은 12볼륨으로 아니면 3%, 그리고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바른 자리는요, 산화제의 볼륨수를 30볼륨, 즉 9% 산화제, 이렇게 조금 바꿔서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바란스를 조금 맞추는 방법을 하실 때는 그 방법을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0분 후에 우리 결과의 모습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술을 다 마쳤는데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아마 육안으로 보이실 거예요. 여기는 아까 제가 말한 22mm를 가지고 섹션을 뜬 거고요. 자, 지금 보이시죠? 그리고 뒷면을 좀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는 37mm라는 자리이고요. 또 이쪽을 보시면 요거는 55mm의 자리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 굉장히 좀 간격이 커졌죠. 10mm, 10mm, 10mm 이런 간격입니다. 위빙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누는데요. 가는 위빙, 중간 위빙, 그리고 굵은 위빙. 그런데 중간 위빙이 37mm와 55mm 이렇게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중에서요, 요즘엔 그래도 좀 많이 응용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요, 37mm 정도를 많이 응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미리를 가지고 하실 때는요, 좀 더 정교하게 하시고자 할 때, 그리고 전체적으로 컬러가 좀 퍼져 보이는 느낌을 좋아하실 때요, 이때 좀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위빙이라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건지 여러분들한테 좀 시술을 보여드렸는데요. 항상 주의하셔야 할 것은 호일을 좀 가지런하고 깨끗하게 잘 접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하나는 1cm라는 간격을 꼭 규칙적으로 띄워 놓으셔서요. 너무 두피 가까이 약재가 닿지 않게끔 하시는 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햄라인이나 페이스라인 내지는 네이프선에 있는 데는요. 너무 그 위빙의 자리를요, 앞에까지 주셔서 하시면 제가 아까 너무 인위적인 느낌이 난다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들만 잘 주의해서 하신다면 아마 좀 더 멋스럽게 시술을 할 수 있으실 거예요. 저는 오늘 탈색제를 사용해서 사용을 한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방법을 연모제를 가지고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의 차이를 좀 많이 두는 방법도 이렇게 있다면 레벨의 차이보다는요, 색조 내지는 반사빛의 차이를 가지고 미묘한 그런 차이를 주시면서 하시는 것도 염색에 좀 더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요, 슬라이싱이라는 걸 가지고 할 건데요. 내가 슬라이싱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